시작부터 나랑 다른 삶이었구나. 500만 부나 팔렸으니까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말려 어려워. 아 그쵸. 탕진을 어딘가 했나 보네.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저번 시간에 안톤 체호프의 네. 입맞춤 작품을 알아봤잖아요. 프랑스 아주 사강의 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작품이거든요. 아, 이 대중을 끄는 제목 선정. 브람스라는 맞아요. 이름이 주는 그런 거. 전 중요한 게 이거라고 네. 생각해요. 뭐요? 점점점. 여운 여운. 의문문이 아니라 네. 말줄임표로 딱 끝나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런 느낌. 그렇죠. 그거를 프랑스 아주 사강이 24살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여자 주인공이 39으로 나오는데 24살이 어떻게 39의 감성을 담아냈는지. 그 심리 묘사가 진짜 그러니까 저는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청소년기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더라고요. 외치고 시작하셔야죠. 아 그쵸 네. 그쵸. 이후에 밀착 시대. 키워드를 3가지로 나눴는데 프랑스 문단에 눈부시게 등장한 신예, 화려한 셀럽, 그리고 진중한 문학가, 자유로운 개인적 신념이 몰고 온 초라한 말년. 사강 자신은 좀 만족한 삶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그쵸. 다 하면서 여운이, 살았잖아요. 네,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프랑스 아주 사강은 193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프랑스 남서부 카자르크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네.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가족들이 피신을 간대요. 프랑스 남부 베르코로 지역에서 보냈는데 여기가 산맥이더라고요. 전쟁을 피해서 같이 네. 가족이랑 함께 살았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서 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프랑스 아주 사강 내 집안이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산속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피신을 했던 거고 이때 당시에 유럽에서 부유한 집안의 여자들은 네. 수녀원에 보통 보내져서 이제 공부를 했대요. 수녀원에 갔는데 숙녀답지 못해서 이제 퇴학을 당해요. 신앙심도 없고 너무 왈가닥하고. 어릴 때부터 네. 남달랐나 봐요. 또 두 번째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네. 또 퇴학을 당해요. 네. 기행을 저질러요. 어떤 기행이죠? 소설가 몰리에르의 흉상 있잖아요. 네. 실을 매달아서 교수형 처한 것처럼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요. 장난이었겠지만 그걸로 이제 또 퇴학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업에는 이제 관심이 딱히 없었고 이런 기행도 많이 저지르고 말갈량이 같은 성격이었죠. 여차저차해서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에 17살에 이제 입학을, 우리 나이로 치면 19살에 입학을 한 거죠. 학업에 또 관심이 없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대요. 책은 그래서 좋아했구나. 맞아요. 부유하다 보니까 뭐 여름마다 할머니네 별장에 이제 놀러 가서 이렇게 지내고 오는데 할머니 별장에 놀러 가면 마르셀 프루스트의 책을 읽었대요. 방에 가면은 네. 먼지 쌓인데 책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 읽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려고 했나 봐요.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는데도 대학까지 일단 입학은 시켰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작품을 읽었고 네. 18살에 네. 첫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슬픔이여 안녕이에요. 아, 이걸 18살에요? 네, 천재잖아요, 이 사람도. 1954년에 출간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출간이 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소설인데 프랑스 문단에서 비평가상까지 받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돼요. 이례적으로 작가에 주는 인세를 2배나 줬대요. 그리고 이 책이 그 당시에 22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고 세계적이었네요. 맞아요.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대단한 게 네. 이 시기에 또 여성이라는 사람이 네, 또 센세이션했던 거죠. 명성을 얻기가 쉽지 않았을 맞아요. 텐데. 이때 비평가상 상금이 10만 프랑이었대요. 1억 5천 18에. 이때 당시에 사강이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었대요. 법적인 성인이 아니어가지고 현금 따발로 받았대요. 1억 5천. 시작부터 나랑 다른 삶이었구나. 500만 부나 팔렸으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들어왔대요. 많이 팔렸다. 500만 부면. 그쵸.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말려 어려워. 아 그쵸. 탕진을 어딘가 했나 보네.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두 번째 작가를 이제 다뤘던 게 네. 셀린저였잖아요. 네. 셀린저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셀린저는 이제 대중의 시선을 두려워했는데 프랑스 아주 사강은 좀 셀럽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어떤 아이콘이 됐대요. 그때 당시 셀린저 신드롬을 만들었던 셀린저처럼 이때 프랑스 아주 사강의 신드롬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화려한 셀럽과 진중한 문학가. 프랑스 아주 사강이 어느 정도로 셀럽이었냐면은 프랑스 문학계의 샤넬이라고 불렀대요. 굉장히 화려하고 네. 첫 상금으로 받은 걸로 제규어 스포츠카를 한 번에 딱 샀대요. 센세이션 했을 것 진짜. 같아요. 안 입곱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을 것 그러니까 같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심지어 부모님이 문단에 이런 외설적인 소설을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원래 본명이 프랑스와주 꾸아레인데 프랑스와주 사강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맞아요. 이름을 너무 잘 지어.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게 지은 것 같아요. 나도 사강으로 바꿀까. 변사강이요? 뭐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성이 잘못했다. 그래서 아무튼 스포츠카도 끌고 어린 나이에 일약 스터덤에 올라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극적인 걸 이제 많이 찾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성공하면 네. 좀 그게 비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학적인 거, 감각적인 거에 치중할 시간에 조금 더 정진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저도 살짝 있더라고요. 사강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설가는 모르는 거는 쓸 수가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쓸 수가 없고 결국 체험하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험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이런 말도 했어요. 무엇이든 자기 자신에게 그 많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어린 시절에 뭔가 억눌려 있었던 거를 분출하고 싶었었나 봐요. 스포츠카도 엄청 많이 바꿨어요. 18살에 이제 제교를 샀는데 네. 22살에는 에스턴 마틴을 사요. 007에서 제임스 본드가 타는 거예요. 제임스 본드. 그래요? 에스턴 마틴을 사고 과속을 하다가 3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진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데도 깨어나서 또 운전을 즐기고 그랬대요.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중독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맞아요. 치료하면서 모르핀을 사용했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또 약물까지 중독되게 돼요. 음주운전도 야. 그냥 서슴없이 하고 거기에 도박까지 즐겼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카지노에 가서 크게 배팅하고 막 다 탕진한 적도 있고 8이란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네. 아침 8시에 가서 딴 돈으로 성 하나 구입하고 막 그랬대요. 진짜 멋대로 살았네. 500만 부나 팔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돈은 계속 들어오죠. 또 요때 자신이 출간한 소설이 영화화도 돼요. 그냥 뭐 세계적인 그냥 셀럽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랬다면 사실 매장? 풍기물란죄로 약하고 그쵸, 음주운전하고 프랑스였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도덕성과 개인의 성과 이런 것들은 좀 분리해서 분리하는. 정말 개츠비처럼 파티도 열고 막 그랬대요. 되게 방탕하게 산 것 같은데 그녀가 생각하는 건 문학뿐이었어요. 네. 파티를 열어놓고 네. 방에 혼자 들어가서 책 읽고 사람 모아놓고. 간지난다. 네. 멋있다. 멋있죠. 본인이 딱 파티 열어놓고 네. 서재에 들어가서 난 네. 책을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약간 개츠비가 창문에서 파티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와 네, 멋있다. 그렇게. 프랑스에는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있어요. 프랑스의 언어를 아름답게 고상하게 만드는 그런 협회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강을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프랑스어즈 사강이 거절을 해요. 겸손한 거죠. 자기는 좋은 작품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학 작품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대요. 그녀의 기준은 프랑스의 시인 랭보 있거든요. 항상 기준이 랭보였대요. 약간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급의 맞아요. 이 정도의 수준을 문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부족하다. 약간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항상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방탕해 보이지만 문학에는 되게 겸손하고 어떤 진심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과속, 마약, 음주운전, 도박을 끊지 못해요. 프랑스의 정치인 장마리 르펜은 사회적 물의를 너무 일으키니까 네네. 그녀를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고까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난 셀럽이면서 구설수를 항상 몰고 다니니까 결혼도 23살에 한 번 하고 네. 이혼하고 네. 27살에 한 번 하고 또 이혼하거든요. 행보들이 너무 거침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신기하다. 이런 성격도 그렇죠. 있구나. 그리고 화제가 되는 거는 네. 인터뷰를 그렇게 잘했대요. 말을 진짜 재치 있게 하고 어록이 계속 나올 정도로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딱 2년이다. 길어봤자 2년이다. 그래서 첫 결혼을 2년 만에 그랬던 것 이혼을 같아요. 했구나. 맞아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공연하게 음.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말해가지고 불편하게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방탕해 보이는 삶을 셀럽 같은 삶을 살면서도 거의 매년 출간을 해요. 엄청난 양을 출간을 하죠. 쉬운 일이 아닌데 그쵸? 네, 맞아요. 저는 프랑스어즈 사강의 작품들이 소설도 담백하니 좋지만 에세이들이 더 좋아요. 되게 읽어보고 싶다. 담대하고 되게 멋있어요. 배울 점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타고난 셀럽이면서 지성인이자 되게 멋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현대 작가에 가깝긴 하잖아요. 그쵸. 이 전에 고전 작가들과는 좀 다른 점이 셀럽 같은 삶, 속세와 떨어져 있는 작가들이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프랑스와즈 사강은 굉장히 셀럽 같은 삶을 살면서도 문학적으로의 인정과 성취도 그쵸. 이뤄낸 게 화려한 거는 이제 피상적으로만 쫓고 내면에서는 읽고 쓰고 이런 거에 되게 치중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살짝 아쉬운 게 한 10년만 늦게 성공했어도 조금 더 문학적인 성취를 많이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문학인으로서도 진중하게 살고 그러지만 자유분방한 개인적인 신념이 초라한 말년을 몰고 오게 됩니다. 1995년 60이 되는 나이에 코카인 소지 혐의로 2차례 기소가 돼요. 60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 마약을 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키우던 개가 코카인을 막 핥고 있었대요. 이건 내 개도 좋아하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한결같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퇴출을 당하죠. 근데 이때 한 말이 되게 아직까지 이거 유명해져.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나는 풍자적으로 나를 파괴할 권리.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하 작가가 소설 제목으로도 쓰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키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합리화하는 네, 사람들. 맞아요. 나의 도덕성의 파괴를.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뜨거운 감자 같은 거죠. 윤리적인 정치적인 선들을 좀 다시 한번 문제 삼자 요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말년에는 법률에 대한 문제, 교도소 인권 문제, 인종차별 문제, 전쟁 반대 등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소신 발언 하듯이 그냥 가감없이 생각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야, 멋있다. 위험한 삶이기도 한데 그냥 개의치 않은 진짜 내 멋대로의 한결같다. 삶을. 2002년에는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와 미테랑에게 우즈베키스탄 석유 개발 관련해서 청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900만 프랑의 뇌물을 받았대요. 근데 돈이 많은데 왜 또 뇌물을 받았지? 그렇죠. 자신의 대저택을 증개축하면서 탈세까지 해가지고 뭐야? 재산을 몰수당한대요. 더 심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도덕성의 그런 어. 경계를 허물었던 것 같아요. 자신 스스로. 탈세하고 뇌물 받고 그래서, 이거. 네. 말년에는 이제 뭐 만성 신경쇠약, 수면제 과용, 마약, 도박 중독 이런 거에 이제 시달려가지고 파산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야. 얹혀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인세가 들어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들어왔겠죠. 사후 70년까지 상속한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지금도 거니까. 들어오고 있겠네. 그러네요. 아직 70년 안 지났으니까. 사강은 오히려 그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에세이에 썼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고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나는 인생을 즐겼다. 신나는 일이었다. 근데 멋있어요. 저는 솔직히 네. 좀 저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뭐 이런 탈세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이것저것 거침없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데 아, 그쵸. 너무 고려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아, 그렇죠. 시선들 이러면서 좀 제약이 생기는데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자신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컸던 사람인 것 네. 같아요. 시선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 시선 속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파산을 하고 2년 뒤에 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당시 대통령인 자크 네.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의 가장 감각적인 작가를 잃었다고 하면서 국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러줬대요. 프랑스 되게 특이하다, 그렇죠? 그렇죠. 탈세한 네, 거면 죽여야 된다 이래놓고 그러면은 저희 네, 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